안녕하세요. 낭낭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얻게 하는 시간 2020학년도 창현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보기 함수 중에서 1대1 대응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주십시오. 종역 지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다. 그래프 모양을 조금만 그려보면 되죠. 기억 y는 equal x 1대1 대응 되겠죠. 니은 절대값 x 와우. 그러면 이게 원소에 두 개가 나오는 거니까 이런 거 안 되겠죠. 다음 2차 함수 역시 두 개 나오는 이런 형태니까 1대1 안 되겠습니다. 자, 리을이 조금 복잡한 거가요. x가 0보다 클 때 x제곱 플러스 1이다. 그럼 1 접어서 2차 함수 그래프를 쭉 그려가면 되겠죠. 1보다 작을 때는 직선 형태를 그려가면 되니까 이렇게 좀 그려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쭉 연결되고 하나의 원소에 하나씩 대응되는 그런 모양 돼 있으니까 그래프 모양만 조금 살짝 그려보게 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 기억, 리을 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2번 이어집니다. 정역 주어져 있을 때 보기에서 서로 같은 함수를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치역들을 좀 열심히 알아보면 되죠. 기억은 치역 마이너스 1부터 치역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나온 결과는 대입해주게 되면 뭔가요? 0, 그 다음에 1, 2 이런 형태로 쫙 나옵니까? 되겠고요. 니은은 대입하게 되게 되면 절대값 돼 있으니까 2, 0, 2 이렇게 나오겠고요. 디귿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게 되면 플러스 1 되겠고 2, 그 다음에 0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또 2 이렇게 되겠죠. 리을 부분들은 대입하게 되면 세제곱하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1 돼서 0, 1, 2 이런 모양이 되겠죠. 와우. 그렇게 되면 이제 기억과 리을이 나온 치역 결과도 똑같아지는 모양이니까 기억과 리을이 같은 함수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두 개의 함수가 서로 같다. 이 정도는 그리고 정역의 원소가 한 3개 정도밖에 없으니까 가볍게 대입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함수 fx, gx 가르쳐줬습니다. 다음 값을 구해달라. 합성함수 순서로만 좀 잘 기억하면 되죠. 이 부분들이 조금 헷갈린다 생각하면 이렇게 대입하는 순서적인 모양으로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f3을 구하면 되겠죠. 주어진 식에 3을 대입하게 되면 결과가 1 나오니까요. f3 결과 1 딱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주어진 식에 1을 좀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4분의 4 더하기 5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자, 그렇게 되면 결과는 6입니다 라고 해서 또 역시 부담감 없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합성함수 연산하는 순서만 좀 잘 지키면 되는 거니까요. 차곡차곡 대입해가는 그 과정 조금만 잘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4번 문제 살펴봅니다. 함수 조진 역함수과라고 되어 있네요. 역함수 1대1 대응이 기본적인 조건이겠고 역함수를 구하려면 뭐죠? y는 equal x 대칭 이런 개념이 있는 거니까 x, y를 좀 바꿔가는 거죠. 그래서 함수식을 아예 바꿔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4y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면 이미 역함수 구한 거죠. 이때 이제 정리만 잘하면 되겠습니다. 4y는 x 마이너스 처리해주는 거니까 y는 4로 나누면 되죠. 4분의 1에 x 마이너스 1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었죠? 4분의 1 x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가볍게 써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 됐습니까? 이 정도 문제들만 계속 나오게 되면 금방 100점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4번 역함수 구해가는 절차 정확하게 좀 학습하라 이런 취지의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5번 시작합니다. 두 함수 fx, gx 다 가르쳐줬는데 좀 복잡하게 생겼는데요. 좀 써볼까요? f 역함수 g 돼 있는데 그거에 다시 역함수 돼 있고 양쪽에 또 다시 합성함수의 역함수 자체는 좀 어떻게 구해갈 수 있냐 이런 취지 문제가 되겠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서가 좀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각각 역함수 이렇게 처리된다 이런 얘기 되겠죠. 됐습니까? 순서가 바뀌어서 g가 앞쪽으로 와서 역함수가 되겠고 f의 역함수의 역함수는 다시 f 이렇게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둘이 이제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하고 만나게 되게 되면 이건 좀 항등함수가 되는 거죠. 항등함수 이렇게 처리되어 가는 거니까 사라져가는 거니까 와우 f, g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이제는 가로치고 마이너스 2 대입하라 그러면 이제 가로치고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좀 대입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g 부분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되는데 주어진 식에 이제 마이너스 1을 좀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플러스 2에 그러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4가 되는 건가요?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되겠고 이제는 f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4를 대입해 주니까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14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맨 처음 주어진 식이 복잡한 부분에 가운데 부분에 딱 담겨 있는데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 순서가 각각 바뀌면서 그 다음에 각각 역함수 된다라는 이 사실이요.
됐습니까? 이 부분을만 정확하게 처리했다면 뭐 큰 틀에서 무리 없이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6번 시작합니다. 유리식을 간단히 하십시오. 뭐 식을 좀 정리하라는 얘기죠. 정리 좀 하면 되겠습니다. 분모가 좀 복잡하게 생겼으니까 분모를 좀 통분해서 계산하면 되죠. x 플러스 이렇게 통분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x에 x 플러스 1 되겠고 빼기 2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x 플러스 1 분의 어떻게 처리된 건가요?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되겠고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고 내양 외양 곱하기 해가면서 쓰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들은 분자로 딱 올라가서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모에 남는 이 부분들 요걸 좀 뭐해죠?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죠.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럼 x 플러스 2가 좀 약분이 돼서 소거됩니다. 그러면 x 마이너스 1분의 x 플러스 1 해서 계산해 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게 된 부분들이니까 어디에 있나요? 뭐 1번에 좀 답이 있나요? 1번 답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주어진 식 간단하게 좀 식 정리하는 부분들이니까요. 좀 차분하게만 조금 대처하게만 뭐 실수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7번 문제 함께 합니다. 유리함수 쫙 주어진데요. 설명 옳은 것을 골라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리함수 일단 부분들이 이제 모양 좀 살펴봐야 되려면 2배의 x 플러스 1 모양에 플러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아 마이너스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뭐 2, 4, 4분면 형태를 그려져가는 거죠. 뭐 그래프를 좀 살짝 그리게 되게 되면요. 분모를 0 만드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돼서 이 부분들이 이제 점근선이 되겠죠. x는 마이너스 1 적어놔야 되겠습니다. 나누기 할 때 몫으로 이렇게 나가는 부분들 2 이렇게 처리돼서 점근선 y는 2가 되겠고요. 됐습니까? 2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됐으니까 4분면이 2, 4, 4분면 형태가 되겠죠. 근데 이제 x에다가 0 집어넣게 되면 1 지나가니까 이렇게 지나게 해서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죠. 2, 4, 4분면 형태로. 자, 해서 이제 대략적인 모양 보고 이제 그러면 슬슬 이제 풀이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y는 x분의 마이너스 1. 요게 이제 마이너스 1 이렇게 남은 이 부분들이죠. 이 부분들 x축으로 정근선만큼이니까 마이너스 1, y축으로 얼마만큼 이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가장 완벽하게 뭐 그래프를 좀 설명했군요. 그럼 정역은 당연히 마이너스 1. 아유, 이건 좀 잘못됐고요. 치역은 2가 나오면 안 되는 걸까? 요거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이제 그래프를 그리게 되게 되면 그래프를 그리면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오 이렇게 지나는데 이 부분들이 또 이 4분면이 또 잘못됐군요. 됐습니까? 정근선은 마이너스 2 되는 거니까 잘못됐네요.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 유리함수 그래프를 좀 그릴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주어진 부분들 이렇게 자 점근선 좀 쉽게 찾아가는 방법은 분모 0 만드는 값, 나누기 할 때 몫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 분모 0 만드는 거, 몫은 이제 이렇게 2 나가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점근선 좀 찾아놓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자 처리했을 때 이 상수 부분들 이게 이제 플러스냐 마이너스에 따라서는 4분면이 결정되죠. 지금 이제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2, 4, 4분면 형태로 그래프를 그려가는 부분들. 뭐 이게 뭐 양수였었으면 1, 3, 4분면 형태로 좀 그려가는 그런 모양이 될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제 유리함수 그래프만 쭉 그리게 되게 되면 뭐 문제는 큰게 이제 지장이 없고요. 큰 틀에서 역시 이제 점근선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가면서 학습을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이어집니다. x값 조제인데 무리식의 값을 계산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겼는데요. 당연히 이제 이 부분 뭐 해야 되겠죠? 유리화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루트 x 플러스 1에 가운데 부분이 플러스인 이런 형태를 분자 분모에다 곱하기 주면 여기 이제 제곱이 되겠고요. 분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합차 공식이니까 제곱 빼기 제곱, 제곱한 결과, 그 다음에 빼기 제곱한 결과 이렇게 쓰면 되겠죠? 복잡하게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x가 사라지면서 분모는 이쁘게 금방 이렇게 좀 가볍게 처리가 됐고요. 분자 부분들은 제곱하면 x 플러스 1, 또 제곱하면 x 마이너스 1 써지고, 그 다음에 2배의 루트 곱하기 해주면 이제 x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좀 써가면 되겠죠.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라지면서 2x니까 x 되겠고, 그 다음에 루트의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제는 뭐 대입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x값이 루트 5다 대입했고요. 루트 5를 제곱하면 5에다가 빼기니까 4가 되나요? 그러면 이제 이건 뭐 2로 풀려가겠죠. 그러니까 루트 5 플러스 2 해서 결과를 얻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루트 5 플러스 2, 5번이 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 유리화에 가는 과정만 정확하게 좀 잘 처리해주면 되겠죠. 분자 분모의 요구, 자,
분모에 있는 값이랑 똑같은 부분 이제 곱하기 한 거니까. 자, 이런 부분 할 때 이게 지금 이곳에다가 막 이렇게 뭐 곱하겠습니다. 길게 써가는 이런 부분들이 좀 불편하죠. 근데 이제 제곱 빼기 제곱이 된다는 사실이니까 제곱 빼기 제곱한 결과 자체만 이렇게 좀 쓰면 된다는 사실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좀 더 깔끔하게 하면서도 좀 쉽게 풀릴 수 있는 그런 항목이니까 이런 거 좀 참고해가면서 연산을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9번 함께 합니다. 무리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무리함수 주어진 범위에서 자, 무리함수는 누가 뭐래도 이제 그래프 모양이죠. 루트 x, 루트 마이너스 x 2사분면 방향,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3사분면 방향, 마이너스 루트 x 4사분면 방향 이런 형태. 지금은 보니까 바깥쪽에 마이너스 돼 있고 플러스 돼 있으니까 오호 4사분면 방향 형태가 된다 이런 얘기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평행이동을 진행해야 되는데 평행이동은요 분모가 0 되는 요 값 형태니까 뭐 1만큼 평행이동했고 그 다음에 또 4만큼 평행이동해서 1,4 점 찍고 방향 쭉 접어가면서 그래프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랬을 때 정역이 2부터 10까지 이렇게 처리됐으니까요. 대입하면 최대값, 대입하면 최소값 이런 부분들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조진식에 2를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2 대입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 대입하니까 6-3 더하기 4 해주면 이제 최대값 되겠고요. 됐죠? 자, 그러면 이것도 이쁘게 써야 되는데 4-의 루트 3 이렇게 되겠습니까? 오, 숫자가 이렇군요. 그 다음엔 좀 10을 좀 대입해주면 되죠. 마이너스 10 이렇게 대입해주니까 얼마가요? 와, 10이니까 30에 27 플러스 4 되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4-에 3 루트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럼 최대값, 최소값을 구했는데 우리는 뭐 차를 구하라고 했습니까? 라지 m 마이너스 스몰 m. 그럼 위에서 아래 걸 좀 빼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2 루트 3 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2 루트 3,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런 것들은요, 뭐 대략적인 이제 그래프 모양 이렇게 좀 그려가고 정역 우리가 이제 구해가는 영역이죠. 영역 표시만 이렇게 딱 하게 되게 되면 금방 최대 최소 부분들을 좀 이렇게 되면 2차 함수나 이런 함수들처럼 중간에 뭐 이렇게 막 변화가 생기는 부분들이 아니고 가볍게 가는 거니까 범위 처음 끝 이런 부분들이 답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프 모양을 좀 살짝 그려가는 부분들 이런 걸 이용한 풀이 이렇게 진행한다 생각하면서 풀이를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어느 수목원에서 두 쉼터 AB와 입구 출구를 연결하는 산책로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지점은 두 번 지르지 않고요. 쉼터를 지나 출구로 나가는 가짓수를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출발은 입구에서 출발해서 쉼터 A를 거쳐서 가거나 B 거쳐서 가거나 이런 얘기죠. A를 거쳐서 갈 때는 어떻게 되는가요? 두 가지에다가 그 다음 연결해서 도로가 좀 세 가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A 쉼터 거쳐서 가는 가지가 6가지가 되겠고요. B 쉼터 가는 부분들은 역시 두 가지에다가 또 두 가지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4가지 이런 형태가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뭐 가볍게 볼 수 있는 내용이네요. 전체적인 가짓수는 서로 이제 다른 경우니까 좀 더하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곱비 법칙에서 구하느냐 나중에 좀 이렇게 더하게 하니까 합의 법칙 구하느냐 경우의 수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돌결을 학습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1번 살펴봅니다.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눌 때 자음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뭐 이웃한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되거든요. 풀이 원리 좀 학습했습니까? 질문 던지는 건데 이웃한다라는 풀이 원리는 묶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모음은 A, E, O, A가 있겠고 O가 있겠고 U 이렇게 있는 부분들이라면 F, R, 그 다음에 M, L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음 4개 이제 이 부분 좀 묶어라는 얘기죠. 묶어서 이제 하나의 단어처럼 생각하면 되겠다. 그럼 모음 3개 하고 자음 하나 묶어서 전체를 이제 4개로 보면 되는 거죠. 그 4개를 좀 나열한다. 그럼 4팩토리얼 처리되겠고요. 끝이 아니라 이 묶여져 있는 이 부분들이 서로 이제 자리를 바꾸는 거가 있으니까 자리 바꾸는 가지수를 이렇게 또 처리해야 되겠죠. 와우.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게 이제 24가 되는 건가요? 24 곱하기 24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 그렇습니까? 와, 이거 좀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4, 4, 16, 6으로 끝나는 부분들이면 근데 900은 안 넘죠. 300 안 넘어. 이게 답이 이거군요. 맞겠죠? 248에 96이 되겠고 그러면 4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576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역시 2번이 맞죠? 자, 2번 답책을 하는 부분. 자, 이제 이웃한다, 풀이원리 묶어라. 묶어서 이제 하나의 덩어리처럼 생각한다.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기억하면 또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12번 시작합니다. N명의 회원이 있는 모든 사람과 악수를 한 번씩 합니다. 총 횟수가 이제 36번인데 회원 수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뭐 우리가 악수를 한다, 게임을 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두 사람이 필요한 거죠. 두 사람이 딱 게임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이쪽에 여러 명, n명이 이렇게 있는데 악수할 사람들을 이렇게 좀 딱 골라놨다라고 생각해주면 그 고르는 사람들이 이제 악수를 한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아이디어니까요. n 컨벤션이 이 부분들이 악수한 총 횟수가 되겠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이 부분들이 이제 36이다 되는데 n-1 이렇게 쳐야 되고 나누기 2인데요. 이분들은 그러면 이걸 어떻게 들어가요? 뭐 곱하기 2를 좀 해줘야 하는데 뭐 곱하기 36 쓰면 되겠죠. n-1 곱하기 0 것이 그럼 72가 되겠고 자, 이 부분 이제 전개해서 인수분 해도 되겠지만 이건 뭐 98, 70 이렇게 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이웃한 두수니까 그러면 n은 뭐 9명입니다 라고 구해갈 수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산수하는 부분들 이게 좀 순간순간 좀 여러분들 좀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평상시에 얼마나 좀 수학 공부 연습했습니까? 이런 거하고 관련돼 있겠네요. 됐죠? 가볍게 풀 수 있는 내용 뭐 조합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형태 두 명만 딱 꺼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악수를 했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전체 악수 총수가 n 컨벤션이다 라는 부분들이 아이디어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함께 합니다. 360의 약수이거나 600의 약수 이거는 뭐 합집합의 이런 개념이죠. 자, 그러면 약수의 개수를 구해가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뭐 소인수분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36 곱하기 10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지 360이 되겠죠. 6이니까 2, 3 그럼 2가 2개에다가 10 할 때도 있으니까 2가 3개 되겠고 그 다음엔 뭐 3이 2개 있겠고 그 다음 5가 있겠고 이렇게 뭐 소인수분해를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600은 6 곱하기 10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또 소인수분해 해주면 100 할 때 자, 이게 10이니까 2, 5, 2가 2개에다가 또 2가 있으니까 2가 3개 되겠고 그 다음에는 뭐 3이 있겠고 이번엔 5가 2개 있는 뭐 이런 형태로 소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됐죠? 약수의 개수를 좀 열심히 좀 구해야 되는데 일단은 뭐 또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요. A 원소의 개수, 그 원소의 개수 구할 때 이제 우리가 A 합 B의 원소의 개수 이런 개념이죠. A 원소의 개수, B 원소의 개수, 그다음에 이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좀 해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좀 필요하죠. 자, 그렇다면 이 둘의 뭐 최대 공약수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뭐 2의 세제곱 보이고 3 보이고 그다음 5 이렇게 또 보이네요. 그죠? 자, 이런 부분들 소인수분해 좀 해놓겠습니다. 되시죠? 자, 그렇다면 뭐 360 약수의 개수는 뭐 이렇게 지수에다가 이제 더하기 1을 좀 해주면 되는 거니까 4 곱하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3 곱하기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어떻게 됐습니까? 또 역시 또 4 곱하기 2 곱하기 3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뭐 교집합 부분에 해당하는군요. 4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더하기하고 빼기 해주게 되면 전체 이제 약수의 개수를 구해가는 또는 형태의 약수의 개수를 구해가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되었죠? 더호 이게 좀 똑같으니까 24, 46, 24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여기는 16을 좀 빼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48에서 16을 빼는 그런 형태 됐습니까? 자, 그러면 뭐 32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가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문제에서 큰 형태의 틀에서 뭐 두 가지 정도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이제 소인수분해를 딱 하는 건 이제 문제가 없을 텐데 이곳에서 이제 약수의 개수를 구해간다면 지수에다가 더하기 1들을 싹 해가지고 이제 곱하기 가는 것이 이제 약수의 개수를 구해간다. 구해가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 지금 문제 형태가 이제 또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A 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간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러면 각각 원소의 개수에서 교집합 부분들은 이제 둘의 공통되는 부분들이니까요. 뭐 최대 공약수를 좀 구해야 돼서 그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를 구해가겠다. 이런 큰 흐름틀 두 가지 합집합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하고 각각 약수의 개수를 구해가는 그런 공식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들하고 두 가지를 좀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하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6개의 문자 A, B, C, D, F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A, B, C, D, F에서부터 F, E, D, C, B, A 마지막 숫자인가 봐요. 이렇게 사전식으로 쭉 배열할 때 450번째 오는 문자는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사전식으로 좀 나열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A 문자로 시작한다 그러면 나머지 둘, 넷, 5개의 문자를 좀 나열해야 되는 거니까요. 뒤에 이제 나열하는 가지수가 이제 5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이제 이게 120까지입니다. 알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450되니까 아직 멀었죠. B 시작하는 것도 5 팩토리얼이니까 120 되겠고 아직도 멀었죠. 또 C 시작할 때도 또 5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 되니까 120. 자, 이쯤 하면 되는 건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쯤 하게 되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360 되는데 이곳에다가
또 120을 추가하게 되게 되면 450 좀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D로 좀 시작하는 그런 단어에서 450번째 단어가 좀 나오겠습니다. 그죠? 그럼 D로 시작하면 제일 먼저 오는 것은 A로 시작할 텐데 이제 4개의 문자가 좀 나열되면 또 4팩토리얼 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이제 24가 되겠죠. 아직 멀었죠. 450 되려면. 그러면 D, B로 시작한다. 4팩토리얼 24. 대략 400 정도 되면 그럼 D, C로 시작한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해서 짜잔 짜잔 4팩토리얼 이렇게 처리니까 24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게 얼마를 좀 합해주는 거죠? 60에다가 72를 해주는 거니까 좀 합하게 되게 되면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현재까지 432가 되는 건가요? 자, 근데 이제 여기다 24를 추가하면 이제 450을 넘어가죠. 그러니까 그 다음 번째 오는 단어들을 좀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D는 안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 이제 뭐 DE로 시작하는 그런 단어를 좀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또 A로 시작하는 단어, 3개의 단어를 또 나열하게 되면 이제 3팩토리얼 하게 되면 6개가 되겠고, 6개 된다고 아직 멀었습니다. DE,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DEC 이렇게 해서 3팩토리얼 또 이렇게 열심히 또 지나가게 되게 되면 요게 이제 368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죠. 18개 처리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호, 이게 이제 450이 되는가요? 와우. 그렇다는 이야기는 요 마지막 줄에서 맨 마지막 숫자 문자 형태라는 얘기인가요? DEC로 시작하면서 맨 마지막 문자? 그런 얘기네요. 그러면 DEC 맨 마지막 문자니까 남은 문자가 F도 남아있고 AB도 남았고 A, B, C, D, F 이렇게 남아있으니까요. 맨 마지막 문자가 좀 돼야 된다면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F, 그 다음에 BA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DEC, FBA 이런 형태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DC, FBA 이제 5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요즘은 뭐 전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곧바로 이제 검색하면 나오는 거니까 사전에서 찾을 일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일반적인 규칙 자체는 좀 알아야 되는 거니까요. 그럴 때 이제 최고국 문자 오는 순서에서 뒤에 이제 이렇게 팩토리얼 계산하고 그다음 이제 그다음 단계로 들어갔을 때 그다음에 또 이제 4팩토리얼 그다음에 또 3팩토리얼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된다는 이런 사실들 좀 기억해 가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제 사전식 나열은 이제 출제 빈도가 이제 매우 높은 문제 유형 중에 하나니까요. 학습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15번 시작합니다. 서로 다른 3개의 주사를 던져서 나오는 숫자를 차례로 A, B, C라고 하겠습니다. 주어진 값을 만족시키는 경우 수를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A는 B, 그러니까 또는이죠. 또는 B는 C, 또는 C는 A, 뭐 이런 걸 구해야 되나요? 와, 그럼 이걸 좀 집합으로 따지게 되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A 집합, B 집합, C 집합, A 합, B 합, C 이런 형태를 좀 구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구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요, 지금은 A-B, B-C, C-A가 0이 아니다. 반대되는 경우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하고 B하고도 같으면 안 되고, B하고 C하고도 같으면 안 되고, C하고 A하고도 같으면 안 된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뭐, 결국은 세 숫자가 이제 다 다른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이런 뜻이니까 조금 쉽게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전체에서 6건일 때 반대되는 부분들을 좀 이용한 풀이를 좀 해야 되는 건데, 자, 전체는 뭐 주사위 던지는 거니까 6 곱하기 6 곱하기 6, 6의 세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반대되는 경우는 맨 처음에 이제 6가지가 나오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나왔던 숫자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럼 5 곱하기,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될까? 4, 이런 형태로 쭉 가면 되는 거니까. 뭐, 6 공통을 끄집어내고 되면 6, 6은 36에서 5, 4, 20 이렇게 좀 빼면 되는 거니까, 뭐 계산이 좀 되겠죠. 6 곱하기 16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36에 96 이렇게 좀 답이 되는 거예요. 계산해주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문제에 뭐 반대되는 부분을 하라 이런 내용이 없죠. 없는데 이제 상황 이해를 하는 거죠. 이렇게 자 이게 지금 처리하려면 이제 또는 이렇게 되는 부분이니까 와 그럼 우리가 A 합 B 합 C의 원소의 개수를 가려면 A, B, C 둘의 교집합 그럼 세 개의 교집합 이런 부분을 다 조사해야 된다니까 조사 항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반대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가는 거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세 숫자가 모두 다르다라고 해주는 거니까 그럼 맨 처음에 나오는 숫자 6가지 그 다음 5가지 4가지 이런 형태로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좀 쉽게 접근 가능해지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자 문제를 읽고 문제에 주어진 상황을 좀 이해해 가면서 어떻게 해주면 효율적으로 풀이할까 이렇게 좀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문제들이 좀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습 열심히 좀 잘 해야 되겠죠. 자 15번 마칩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창현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6번 문제 이어집니다.
유리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1사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하는 정수 A의 최대값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유리 함수 뭐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 되겠죠. 점근선 X가 A가 되겠습니다. 요거 잠시 대기. 점근선 Y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근데 뭐 1사분면을 지나지 말아야 되겠다. 지금 여기 플러스 3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래프 그릴 때 이렇게 1, 3, 4분면 형태로 그려야 되는데 점근선이 이쪽으로 와 있게 되게 되면 이제 우측편에 그러면 1사분면 지날 수밖에 없죠. 와우. 그렇다는 얘기는 A라는 부분들이 당연히 이제 음수 쪽에 좀 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A가 0보다 작다는 것은 뭐 기본으로 해가면서 풀이를 진행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좀 그래프를 그려가는데 1사분면 안 그려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아래쪽으로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아래쪽. 됐습니까? 이런 형태로 좀 그려야 되겠다. 자, 그리 한다면 지금 뭐 0을 집어넣었을 때 나온 이 함수값 자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0보다 좀 작거나 같은 수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x에다 0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a분의 3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이게 이제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좀 처리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일단 뭐 부호를 좀 바꿀까요?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2가 되겠고 0보다 크게 나왔다. 마이너스를 곱해 줬고요. 자, 이곳에 좀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데 A가 0보다 작다는 부분들이 있죠. 전체에다 좀 A를 이렇게 좀 곱하기를 탁 해주면 되는데 부등호가 또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A가 음수라는 사실을 좀 아니까. 자, 근데 음수라는 사실을 모른다라고 할 때 풀이는 좀 어떻게 될까요? 요 풀이들을 좀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자, 이제 이 A 값이 양인지 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부호에 좀 신경을 안 쓰려면요. A 제곱을 곱하기 A가 하는 것이 풀이 열립니다. 그래서 원래는 3A 더하기 2A 제곱, 이게 0보다 크게 났다. 양수를 곱하기 했으니까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풀어가는 좀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A 공통 튀어나가고 2A 플러스 3 이런 부분들이 0보다 크났다 이런 식으로 풀이를 진행하면 되는 그런데 지금은 뭐 A 값이 0보다 작다는 부분들을 알고 있으니까요. 뭐 음수 이렇게 좀 부등호로 좀 이렇게 바꿔가는 부분들을 신경 써서 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항시키니까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될 때 이거보다 좀 이제 정수의 최대값을 구하겠죠.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은데 정수에서 가장 큰 정수다. 그렇게 되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답이 되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마이너스 1.5보다 작은 가장 큰 정수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자, 일단은 뭐 이렇게 분모 부분에 A를 곱하기 할 때 부등호 부분 좀 신경 써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바른 원리 이런 것도 좀 이제 기억해두면 다른 문제에도 좀 유용하게 좀 써먹을 수 있는 거니까요. 부등식 풀어가는 데 있어서 문자 부분들의 부호를 모를 때 문자를 곱하기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이제 제곱을 곱하기 하게 되면 이제 양수가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바른 아이디어라는 사실 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음수라는 사실 아니까 그냥 뭐 곱하기 할 때 부등호 좀 조절해 신경 쓰면 되겠고요. 됐죠? 자, 큰 틀에서는 뭐 점근선에 따라서 이제 그다음에 여기 분차에 있는 이 계수에 따라서 뭐 그래프 모양이 좀 달라진다는 사실 이걸 이제 기준으로 해서 학습을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시작합니다. 함수 fx가 마이너스 L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식을 좀 만족한다. 오호. f 안쪽에 이제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이렇게 좀 복잡하게 사실은 다른 합성함수가 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죠. 뭐 g라는 함수가 있어서 이렇게 막 다 들어와 있는 이게 복잡한 거니까 f라는 함수를 모르는데 주어진 값을 계산하겠다. 이거 조금 힘들죠. 그럴 때는 이렇게 좀 치환을 해서 f라는 함수를 좀 알아가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곱하기 해주면 tx 플러스 t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이곳에서 우리가 지금 x는 하고 정리해 드린 거니까 t-1 x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해주면 이제 이항시키니까 아이고 원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 처리가 되네요. 오호. 그럼 부호를 좀 이쁘게 바꿔 써야 되는 게 좋겠죠. 그럼 1 마이너스 t 분의 1 플러스 t 해서 좀 식을 좀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은 요 이제 치환해서 t로 이렇게 바꿔 놓으면 되겠고요. 그다음 2배의 1 마이너스 t 분의 1 플러스 t 해서 t로 또 한번 바꿔 놓게 되면 이제 함수를 좀 완성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함수식을 완성해 가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f 마이너스 1을 구하라. 함수식을 알았으니까요. t에다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해 주니까 2가 되겠고, 와우, 여기까지 0이 되는 건가요? 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값은 그러면 가볍게 이쪽은 뭐 6입니다 라고 나오면 되는 그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f 역함수의 마이너스 역함수 2인가요? 2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면 이런 건 좀 모르면요 이렇게 는 a라고 해서 무엇을 대입해주면 2가 나올까요?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2배의 1-a분의 1 플러스 a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 결과가 6인데 이 결과는 이제 2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1-1분의 1 플러스 a 처리해 준 게 이항시키면은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2 이렇게 약분해서 처리해 주면 되겠고, 그러면 1 플러스 a는 이퀄 2a 마이너스 2 처리가 되는 거니까 a 값은 3입니다 해서 결과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3이 나왔고 아까 계산 결과 6이었죠. 두 개의 결과를 좀 합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니까 뭐 9를 답이라고 좀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첫 스타트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함수식이 이렇게 좀 복잡. 특히 이제 이 부분들이 복잡하게 돼서 이제 함수 자체가 이제 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다. 치환해서 함수 자체를 좀 깔끔하게 이제 f라는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야. 요걸 좀 알아놓으면 그 다음에 뭐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서 풀이 가능한 거니까, 자, 첫 스타트하는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좀 진행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17번 마무리합니다. 이어서 18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그래프 어느 두 개의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된 P에 대해서 1,2를 중심으로 하고 P를 지나는 원소의 최소값 구하라고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문제이기도 한데, 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 우리가 뭐 가장 기본적인 x분의 1 이런 거 하죠. 뭐 이렇게 유리함수 그래프를 쭉 이렇게 그려가게 되게 되면, 유리함수는 이렇게 y는 이퀄 x에서 대칭이기도 하고 y는 이퀄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점근선의 교점은 0,0에서의 대칭, 이런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대칭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이제 기본형에서는 y는 이퀄 x지만 이 부분들이 이제 그래프가 평행 이동이 되게 되면,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뭐 우리는 이 세 개의 부분들도 그대로 똑같이 평행 이동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칭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함수의 기본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유리함수가 갖고 있는 대칭성이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당연히 이제 평행 이동이 되어 있는 그런 식이 되는 거니까, 뭐 점근선의 교점을 구하나 또 이게 원래 이제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이 식의 교점을 구하나 똑같이 0,0 이런 식이 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주어진 식이 있으니까요. x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3하고 두 렌즈 교점을 구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2x는 2가 되는 건가요? 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x 값이 1 되겠고, x에 1 대입하니까 y 값이 이렇게 나오죠. 바로 이 부분들이 이렇게 대칭 이동 성질을 갖고 있는 직선의 교점이 되겠고, 그 부분들이 이제 점근선의 교점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나온 이 부분들이 바로 뭐다? 점근선이다. 이렇게 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주어진 식에서 점근선을 구하게 되면 x는 마이너스 a, y는 B 이런 식으로 이제 점근선이 되는데, 이 결과가 이제 1하고 2가 되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와우,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뭐 식 자체가 좀 완성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식 자체가 그럼 y는 x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요. x 마이너스 1, 2x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점 식을 구해놓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조금 더 식을 살펴보게 되면 2x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렇게 된지 사분면까지 지금 좀 밝힌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점근선이 x는 1에다가 y는 2 이렇게 되겠고, 사분면이 이제 이렇게 1, 3, 4분면 형태는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려가게 되겠다.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그려졌는데요. 문제에서 보게 되면 1, 이 부분들이 실은 점근선의 교점이었죠. 이걸 이제 중심으로 하는 원을 좀 그려가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와, 그럼 여기서부터 원을 이렇게 그려가겠다. 점근선에 대한 교점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요. 이게 또 나중에 또 산수를 좀 해야 되는 거니까, 이곳에서부터 이제 원 그려가는 때 언제 제일 가깝냐. 당연히 이렇게 좀 접하는 이런 부분들이 될 텐데, 이거 구하기가 불편하죠. 그럼 이제 이걸 좀 유지시켜서 우리는 그러니까 x분의 2 이런 형태로 놓고, 그러니까 즉 평행이동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쫙 이렇게 그려가는 이런 모양으로 좀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1,2도 평행이동하니까 당연히 이제 0,0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부분을 찾아가는 거니까, 대칭성에 해당하는 또 이거 y는 이퀄 x 이 부분을 좀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와, 그러니까 아까 주어진 그래프에서 찾았다라고 했다면, 이런 그래프에서 뭐 y는 이퀄 x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뭐였습니까? x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와, 이식하고 그 다음에 y는 이퀄 x 플러스 1하고, 여기서 뭐 교점을 좀 구해가지고 뭐 1,1에서부터 거리를 구해가야 되는데 매우 불편하죠. 지금 이렇게 y는 이퀄 x에서 해준 것이 훨씬 편리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x분의 2는 이퀄 x 이렇게 처리되니까 x제곱은 2니까 여기가 이제 루트 2, 루트 2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거리가 이제 반지름이 될 테니까, 반지름 길이가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반지름 길이가 이제 2가 되겠죠.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됐을 때 원 넓이다. 원 넓이 최소값은 그럼 뭐 제곱하는 거니까 뭐 4파이 이런 형태로 구해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거는
조금 우리가 좀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거죠. 유리함수 중에서 좀 이론적으로는 좀 가장 어렵다는 대칭성 부분들을 이용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y는 이퀄 x, 마이너스 x에 대해 대칭. 평행이동이 되게 되면 이런 부분도 평행이동되는 이론이니까 평행이동된 식이 써져 있으니까 그 부분에 이제 교점을 구해서 대칭 이동된 이 함수의 교점과 점근선의 교점이 좀 똑같아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딱 구해놓은 부분들이 바로 뭐였다? 점근선이었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 질문하는 그 A점이라는 좌표가 이 점근선의 교점 이런 부분들이니까 그렇다면 이제 복잡한 식에서 안 하고 최종적으로 또 다시 이렇게 평행 이동시켜서 기본형에서 학습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또 산수를 좀 효율적으로 좀 풀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전체적인 큰 흐름틀 조금 복잡해져서 다시 한번 흐름을 좀 되짚어 드렸으니까요. 복습을 해가면서 철저하게 좀 학습을 잘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풀이할 문항은 19번입니다. fx수 무리함수 그래프가 주어 있죠.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두 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역함수를 구해서 두 함수 사이 관계를 풀어가느냐. 그런데 이렇게 풀어가는 것은 너무 불편하죠. 원래 함수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 2차함수가 되는 거라서 둘 사이 관계를 풀어가게 되면 제곱하면 4차함수 돼서 풀이가 좀 잘 안 됩니다. 일단 이제 우리는 역함수를 구하는 게 이제 y는 이퀄 x 대칭 이런 형태라서 두 함수가 만나는 부분들은 y는 이퀄 x하고 무리함수하고 만나는 이 좌표하고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둘 사이의 관계를 풀어가겠다. 이 부분들이 풀이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큰 흐름틀에서 보게 되면 무리함수하고 y는 이퀄 x라는 이제 직선하고 사이의 관계가 되겠죠. 이런 문제 풀이. 무리함수에서 뭐 가장 중요한 문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좀 물론 까탈스럽기도 하고요. 자, 풀이 키포인트가 그래프 이용이라는 사실을 좀 학습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문제의 좀 핵심이 되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제 y는 이퀄 x 그래프를 이렇게 지금 그려가는데요. 지금 이제 주어진 그래프를 그려가는데 뭐 무리함수 그래프 일사분면 방향으로 그려가는 건데 y로 1만큼 이렇게 평행이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x는 이제 k만큼 평행이동해야 되는데 자, 이곳에서부터 평행이동 안 된 것부터 이제 이렇게 그려갔을 때 뭐 음수 쪽으로 평행이동했다면 이렇게 그려가게 되면 교점이 하나밖에 안 되죠. 근데 이제 지금 교점이 이제 서로 다른 두 점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평행이동을 얼마만큼 해야 되겠습니까? 조금 해서 여기 1부터 쭉 가는 이런 형태를 좀 그려야 되겠죠. 1이 되게 되면 1 이렇게 해서 이제 어딘가에 좀 만나겠죠. 되겠습니까? 이런 형태를 좀 그려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동을 해 가게 되면 이제 더 이동해서 이제 이렇게 접해지는 모양까지 가능하겠죠. 접해지는 모양까지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물론 이제 그 사이를 하게 된 이제 두 개가 좀 만나야 되는 거니까 x로 평행이동을 얼마만큼 해야 됩니까? 평행이동의 값을 k라고 해주면 1까지 평행이동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 이제 접하는 부분들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 값보다는 좀 작아야 되겠다 해서 그래프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답 모양이 일부가 결정되죠. 여기까지를 좀 얼마나 좀 잘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무리함수 풀이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와, 지금 이제 뭐 보기를 보니까요 1보다 크거나 같고 어떤 숫자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3번밖에 없어요. 사실 뭐 그래프를 그려서 지금까지 이렇게 풀이를 하더라도 이제 답은 벌써 구할 수 있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한번 풀이를 좀 하려면요 x-k 루트 플러스 1하고 x하고 갖다 처리해 주겠고 이항시켜서 제곱을 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에다가 x 플러스 k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플러스 k는 있고 제로 되겠고 뭐 접하는 부분을 구해야 되니까 판별식 해야 되겠죠. 9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k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는 제로 해서 4k는 이퀄 5입니다. 즉 4분의 5라는 것이 구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이제 이게 4분의 5를 써야 되는데 사실 뭐 보기들 딱 보니까 4분의 5 다 됐고 이게 맨 처음에 이제 식 모양 형태를 보는 거니까 뭐 답은 뭐 곧바로 찾을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시죠? 자, 문제요.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 관계 우리가 y는 이퀄 x 대칭이니까 무리함수하고 y는 이퀄 x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겠다. 그랬을 때 무리함수하고 직선하고의 관계의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래프를 이용하는 것이 풀이의 키포인트다. 이 항목을 좀 알아서 그래프를 그려가는 거죠. y는 이퀄 x 이곳에서부터 그려갔을 때 즉 k값이 1 됐을 때부터 교점이 두 개가 되겠다. 조금 더 평행이동해서 이제 접할 때 부분까지니까 접할 때는 한 점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작다라는 모양, 탑 모양 형태가 좀 나오는 이 과정까지를 그래프를 통해서 해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풀이 핵심이라는 사실을 이해해가면서 좀 학습을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무리함수하고 직선하고의 관계는 항상 그래프를 이용한다라는 사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0번 시작합니다. 무리함수 그래프 위에 두 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A, B의 중점의 좌표, 중점이 Y좌표네요. Y좌표가 5일 때 기울기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네요. 뭐 무리함수 그래프 되어 있고 뭐 두 점 이렇게 되어 있고 두 점 얘기는 뭐 기울기를 구하라 이런 얘기죠. 이거 뭐 기울기를 구하면 되겠죠. 뭐 x1, y1, x2, y2 이렇게 처리된 건가요? 알겠습니다. 뭐 좌표 관련 문제들은 그냥 뭐 대입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뭐 기울기를 구하는 것은 뭐 x 변화 x2 마이너스 x1 분의 y2 마이너스 y1 이렇게 해서 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2 값이 더 크다고 했으니까 뭐 제대로 잘 구한 것 같습니다. 자, 이때요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것은 뭐냐면 이 y좌표라는 것은 뭐 x좌표를 좀 대입해야 되는 거니까 루트 x2 빼기 루트 x1 이렇게 처리된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리 됐을 때 이 부분들은 뭐 그러면 인수분해 하겠네요. 이 부분들이 제곱한 거니까. 그죠? 자, 그렇다면 이 부분들은 이제 루트 x2 빼기 루트 x1 루트 x2 더하기 루트 x1 이렇게 뭐 인수분해하는 모양들을 좀 살펴가게 되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약분이 샥 이루어져 가는 거니까 뭐 이 부분들은 루트 x2 더하기 루트 x1 분의 1 이 부분들이 이제 기울기가 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에 좀 조건이 하나 주어져 있죠. 중점은 뭐 더하기 해줄 때 이제 y좌표니까요. 2분의 y1 더하기 y2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게 2분의 이게 이제 x1 더하기 루트 x2 이렇게 처리된 이런 항목이 되는 거겠고요. 이 결과가 5다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루트 x1 더하기 루트 x2 이 부분들이 뭐 10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주어진 시기에 이제 대입하게 되면 뭐 10분의 1입니다. 라고 해서 구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게 뭐 좌표 처리해가는 그런 부분들만 조금 이해하고 있으면 뭐 기울기 이렇게 된 부분들 어렵지 않게 처리 가능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답은 2번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기울기 이렇게 처리돼서 10분의 1이었으니까 이제 10을 좀 다 배우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요. 기울기, 좌표 모양 형태니까 기울기 구해가는 부분이 어렵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부분이고, 그다음 y좌표라는 것이 x좌표를 대입한 이런 모양이겠고, 이 부분에서 이제, 이게 지금 이제 루트하고 이 부분 이제 인수분해 된, 여기서 여기 가는 요 과정만 좀 신경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이제 기울기식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막 쫄지만 않으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인 것 같으니까요. 차분하게 대처해가면서 풀이를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그래프 위에 점 주어져 있을 때 좌표 표시해가는 곳은 뭐 응용 문제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차분하게 이런 부분들 연습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21번 시작합니다. A집합 2, 3, 4, 5, 6, 7 6개의 숫자가 있네요. A집합에서 A집합으로 1대1 대응이다. 근데 조건이 좀 있겠죠. 조건은 자, 차가 또 1이 돼야 되겠고 차가 2가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F3이 공통으로 딱 있는 건데요. 그럼 이제 F2하고 F3하고 F4 사이의 관계를 물어봐야 되는 건데 F3이 이제 어떤 이제 기준이 되는 항목이니까 F3 함수값을 기준으로 좀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함수값이 2일 때, 3일 때, 4일 때 그럼 이게 다 조사해야 되는가요? 5일 때 안타깝습니다. 그죠? 6일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7까지 있었죠? 7까지 있는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차이가 1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이때는 그럼 이제 여기 이제 3 돼야 되겠고 여기는 차이가 2 되는 거니까 여기 이제 이게 좀 가장 작은 숫자니까 이런 경우에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이때는 뭐 가지수가 한 가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3이 되게 되면 차가 2도 되고 4도 되겠고 여기 뭐 작은 숫자가 뭐 1 될 수는 없는 거니까 이때 이제 5가 되겠다 이런 뜻이니까 이건 뭐 가지수가 두 가지가 되겠고 4일 때는 1 차이 나는 거니까 3, 5를 좀 생각해 주면 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차이가 2 되는 것은 이번에 양쪽이 생기죠. 2, 6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될 수 있는 항목이니까 요건 이제 네 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5가 되게 되면 4, 6 이렇게 좀 나올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3, 7 이거 가능한 거죠. 가능한 거니까 또 네 가지가 되겠고 6이라면은 7이 또 되는 거니까 5, 7 두 가지가 될 수 있겠고 이 부분들은 뒤에 8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또 두 가지가 되겠고 7일 때는 뭐 작은 숫자 6하고 5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한 가지 이렇게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전체 몇 가지인가요? 그러면 이게 얼마일까요? 이게 지금 3에다가 6에다가 그럼 14가지가 되나요? 14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2, 3, 4 부분들은 됐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숫자 또 4, 5, 6에 2, 3, 4 됐으니까 5, 6, 7이죠. 5, 6, 7에 이제 대응도 좀 돼야 되는데 그 부분들은 뭐 문제가 이제 1대1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3팩토리아 이렇게 처리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4 곱하기 3팩토리아 6이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
됐습니까? 하하하. 자,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46, 24에다가 그러면 좀 84가 되겠습니까? 84에서 답을 해가면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아, 이게 좀 먼저 뭐 공식 형태가 아니라 이게 주어진 조건 이 부분들을 좀 이렇게 처리해 가려면 와, 이 사실 뭐 별 내용은 아닌데 이게 좀 이렇게 다 조사를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조사 해서 이제 가지수를 구해야겠고 나머지 부분들은 또 이제 1대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3팩토리얼 잊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계산 해가는 부분들, 뭐 경우의 수가 이렇게 좀 우리가 수련 조합 이렇게 좀 나누게 해서 학습을 하지만 공식에 좀 대입해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 주어진 조건들을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가 조금은 담겨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22번 함께 합니다. 1층부터 10층까지 운행하는 승강기가 있습니다. 3명이 탑승을 하고 다음 규칙을 만족하면서 10층까지 한 번 운행하는 동안 모두 내리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층을 제외한 층에서 탑승한 사람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1층은 내리는 사람 없고 2층은 운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3, 4, 5, 6, 7, 8, 9, 10 뭐 이곳에서 내린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한 명씩만 내리고요. 연속해서 내리는 층은 없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와, 요거 좀 어떻게 좀 잘 처리해 가느냐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은 둘, 넷, 여섯, 8개 있는데 뭐 5개 층이 좀 비는 거죠. 5개 층은 좀 내리면 안 되는 거니까 뭐 어차피 층들이 이렇게 좀 나열되어 있는 거니까 5개 층 돼 있고 세 사람이 좀 이 틈에다가 들어가면 되겠죠. 셋, 넷, 다섯, 6개 틈. 첫 번째 사람이 틈을 좀 찾아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은 뭐 6가지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이런 틈을 이렇게 찾아가겠다. 이런 얘기는 뭐 자연스럽게 그러면 여기가 3층, 여기가 4층 이런 식이 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어딘가 또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거니까 5가지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또 찾아 들어간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4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층 넘버는 이렇게 좀 정한 다음에 뭐 층 숫자가 좀 바뀌는 게 아니니까요. 3, 4, 5, 아이고, 그래. 여긴 좀 안 들어간 거죠. 5, 6, 7, 8, 9, 10층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주면 되는 거니까. 쭉 이미 지금 고정되어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게 좀 나열될 일이 없는 거죠. 자, 연속층에서 내리지 않는다, 연속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이웃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상대방 먼저 나열 이런 부분들이 원리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냥 풀이 원리에서 이제 이웃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은 상대방 먼저 나열 이렇게 돼가는 건데 지금 이 상대방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뭐 층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고정되어 있는 그런 값, 뭐 4층하고 5층이 뭐 뒤바뀌는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정되어 있는 형태니까 대신 뭐 5개만 늘어놓고요. 왜냐면 3개의 층을 우리가 이제 내릴 층이니까 그 3개의 층을 이제 틈에다가 좀 찾아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좀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5, 4, 20에 그러면 이렇게 뭐 120까지입니다. 라고 덮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120까지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주어진 조건을 풀어가기 위해서 약간의 좀 아이디어를 좀 내면은 뭐 그리 어렵지 않게 접근 가능한데 그 아이디어를 내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거니까요. 그 부분 중심에서 학습을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금 언급을 해드리면 일단은 뭐 내리는 층들 좀 이렇게 됐다는 부분들은 이건 뭐 어렵지 않을 거고 한 명씩 내린다는 것도 문제였고 자 연속한 층에서 내리지 않는다 이 부분들이 이제 풀이 핵심이 돼가지고 어떻게 풀 건가 이런 얘기인데 이웃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상대방을 먼저 나열해야 되겠고 층들은 뭐 뒤바뀔 일이 없는 거니까 쭉 나열되는데 내리지 않는 층 5개가 좀 이렇게 있다 하고 나머지 틈에 좀 찾아간다. 틈 개수를 좀 이렇게 조절해서 이렇게 좀 처리하는 뭐 순열 형태를 좀 이용하면 풀이하겠다라는 부분들이 풀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되었죠? 다시 한번 좀 이런 부분들 접근하는 법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렸으니까요. 확실하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단답형 문제 시작합니다. 정역과 공역이 모두 실수 전체인 집합 F가 주어져 있습니다. 1보다 클 때 함수, 1보다 작을 때 함수. 클 때 함수 적는데 와 이게 이제 1대1 대응이 되라 이런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이때 이제 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 함수는 그래프가 이렇게 좀 그려지겠고요. 대칭 축은 꼭지점 X좌표가 마이너스 2A분의 B 이런 형태니까 X는 이꼴 마이너스 B 이렇게 나오거든요.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1대1 대응이 되려면 우리가 이제 1이라는 부분보다 이제 큰 쪽, 오른쪽 부분을 좀 그려야 되는데 1이 이런 곳에 있어서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가게 되면 내려왔다 올라가는 거니까 1대1이 될 일이 없죠. 1이라는 부분도 이런 쪽에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이라는 부분들은 항상 마이너스 B보다 큰 쪽 이런 곳에 있어야 되겠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B하고 1을 해주면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B 값으로 좀 따져보면 B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이제 범위가 생기겠죠.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그렇다면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이참수가 좀 그려져 간다면
전체적인 게 이제 1대1이 좀 되려면요. 우리가 고려해야 될 이쪽에, 요건 좀 직선 돼 있는데, 직선 부분들도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를 좀 연결해서 좀 그려가야 되는 이런 형태가 그려져 가야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A-2 이 부분들, 기울기가 당연히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A 값은 2보다 크다.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관계식은 여기가 좀 딱 연결돼야 되는 거니까 1일 때의 함수 값이 서로 좀 같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식에다 1을 대입해주면 그러니까 1 대입해주니까 이거 그냥 1 나오는데요? 그죠? B 사라지고, 와, 여기도 대입해주니까 마1 뿌리시, 1을 대입하는 의미가 좀 없네요. 그럼 좀 나온 결과도 딱 연결돼 있으니까. 그렇다면 조건 자체는 이렇게, 그냥 이게 지금 조건 답니다. A 값은 2보다 커야 되겠고, B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고, 정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그러면 A 값은 2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요게 이제 3이 돼야 되겠고 B의 최소값 이렇게 되면 와우 그럼 당연히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계산에서 이제 정답은 2입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 특히 이제 뭐 이차함수 이런 부분들에서 좀 아이디어를 좀 만들어내야 되겠죠. 이차함수 이렇게 아래로 불러 꼭 시점의 x좌표가 이제 이래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1이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범위 그죠? 대칭축이 1보다는 좀 작은 쪽에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그래프의 오른쪽을 이렇게 좀 써먹었으니까 기울기 파트 부분에 해당하는 직선의 기울기도 양수가 돼야 되겠다. 음수돼가지고 꺾어지면 또 두 점 만나는 이런 부분들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이디어 낸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학습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역시 1대1 대응, 역함수 존재 조건 이런 부분들 출제 빈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학습 잘 해둬야 될 중요한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24번 시작합니다. 여학생 7개 반이 참가하는 스포츠클럽 피구대회를 아래와 같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시합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대진표를 작성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죠. 뭐 대진표 작성 조편성이죠.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결승에서 만나는 이렇게 뚝 잘라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좌측 4개 오른쪽 3개 이 부분들은 뭐 큰 틀에서 뭐 3개하고 4개 덩어리로 바뀌는 것은 상관이 없는 거니까 일단 덩어리를 이렇게 분리해서 보면 되겠습니까? 좌측과 우측만 이제 구분해주면 되는 거죠. 7 커뮤니케이션 4, 그 다음에 3 커뮤니케이션 3 이렇게 해서 이제 조를 똑 나눠 놓게 되면 큰 틀에서 이제 4팀, 3팀 이렇게 나누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 나눠진 4팀 다시 대진표를 또 짜야 되는 거니까 또 절반으로 또 쭉 잘라가면 되겠죠. 그럼 이제 4 커뮤니케이션이 2 커뮤니케이션이 되겠고 주 구분이 안 되니까 이렇게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됐고요. 그 다음 3팀은 또 이렇게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 3팀 중에서 2팀 골라놓고 한 팀 중에서 한 팀. 여긴 명수가 다르니까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 불필요한 부분들을 소거하게 되면요. 뭐 3 커뮤니케이션 3, 2 커뮤니케이션이 1 커뮤니케이션 1 이런 건 좀 필요 없죠. 그럼 7 커뮤니케이션 4는 센스 있게 3으로 바꾸고 4 커뮤니케이션이 나누기 2 팩토리얼 처리해주면 되겠고 3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계산만 잘하면 되겠죠. 7, 6, 5 여기 또 3, 2 해서 이거 약분해서 이렇게 다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4, 2 나누고 또 2 팩토리얼 또 있죠. 그럼 곱하기 3 이렇게 처리돼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다 된 건가요? 그러면 남는 숫자가 7, 5, 그 다음에 2, 3 이만큼 남은 건가요? 이렇게 좀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아이고 아닙니다. 와 발견. 이게 뭐죠? 4 곱하기 3인데 웬일로 여기가 4 곱하기 2가 돼 있죠? 오호호호. 와우.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럼 3, 7이 21 곱하기 5 이렇게 처리하면 아이고 또 곱하기 3이 또 있군요. 왜 이거 갑자기 또 저 당황했나 봅니다. 안 됩니다. 9, 7, 63 곱하기 5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그럼 5, 6, 30에 15 이렇게 되니까 315 이렇게 가지수가 되는 건가요? 가지수는 315가지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게 좀 다 해놓고 들면 안 되죠. 호호호. 됐습니까? 자, 조편성 해가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뚝 잘라서 이 큰 틀 4개하고 3개하고 좌우 이렇게 바꿔가는 것은 의미가 없거든요. 어차피 똑같은 대진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큰 틀에서 이제 이렇게 나누는 조편성을 해가는 것이 대진표 작성이다. 나눠진 부분들이 다시 또 이렇게 또 다시 둘은 또 이렇게 바꿔가는 게 좀 상관이 없는 거니까 역시 또 조를 나누고 3개도 또 조를 나누고 이렇게 이해됐죠? 뭐 이게 뭐 가지수가 더 많았으면 또 계속 이어지는 게 조편성을 이렇게 해가는 부분들이 대진표 작성이라는 사실 알아가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데요. 이제 핵심의 대진표 작성의 핵심적인 원리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할 문항은 25번 서술형 문제가 되겠고 장인국어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수 XY에 대하여 도형의 경계와 내부에 존재하는 XY에 대해서 다음 물으면 답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점개수 좀 많아 보이는데
자, 3이면은 1, 2, 3, 1, 2, 3까지 가면서 그게 되면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뭐 절대값이 붙으니까 대칭해서 마이너스 3까지도 가야 되겠고 또 대칭해 주니까 와우 이런 형태인데 이 안에다가 내부의 점들이라면 점들이 좀 많습니다. 그죠? 이렇게 좀 와우. 와, 여긴 더 많은데요? 와, 점들 표시 잘해야 되는데. 둘, 셋, 오, 점들이 많습니다. 그죠? 이게 좀 줄도 잘 맞춰야 되는데. 야, 대단한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처리된 문제 개수가 되겠습니다. 1개, 3개, 그 다음에 5개, 7개, 그 다음에 5개, 3개, 1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거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해주면 10개에다가 20개에다가 맞죠? 20 그러면 몇 개 되겠습니까? 20개에다가 25개의 점이 되는데요. 25개의 점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서로 다른 세 점을 선택하는 경우 수를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25 컨비네이션 3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25, 24, 23 이렇게 좀 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6이니까 6, 4, 24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는 건가요? 6, 4, 24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뭐 25 곱하기 4가 100이니까요. 2300 해서 결과를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1번은 뭐 가볍게 점 찍어서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점 개수가 좀 이렇게 많은데. 자, 위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 중에서 그렇죠. 나올 게 나온 것 같습니다. 삼각형의 개수를 구해달라. 그럼 뭐 2300에서 지금 뭐 안 되는 경우를 좀 빼달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오호, 이 부분들이 좀 심각해지는데. 자, 먼저는 이제 이쪽에 이제 이렇게 7개의 점들이 있는 부분들에서, 와, 이 부분들을 일일이 좀 다 해야 되는 거죠. 7개의 점들이 이렇게 있고 7개의 점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선택하는 부분들을 빼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7 컨비네이션 3에서 되는 부분들은 삼각형이 안 되는 거 빼야 되는데, 7개의 점이 되는 부분은 2개가 되는 거니까 이만큼 빼야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이렇게 빼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건 좀 된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점 많은 게 이제 5개의 점이 있는 거죠. 5개의 점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보이네요. 그죠? 5개의 점에서 3개, 6개의 점은 안 보이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빼야 되는데 이게 선이 2개가 아니라요. 또 세로 부분도 있으니까 이렇게 처리하게 되게 되면 이런 점이 선이 이제 4개가 되는 건가요? 4개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또 빼야 되죠. 4개 이렇게 빼야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하하, 이렇게 해서 빼게 해야 되는데 와, 그 다음에는 와, 4개짜리도 있는데 오, 복잡해지는데 여기 4개짜리 좀 정신이 없는데 4개짜리까지 그래도 어떻게 좀 잘 해볼까요? 4개에서 3개 선택하는 것도 빼야 되거든요. 근데 4개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4개고 요것도 4개고 요것도 4개고 요것도 4개고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와, 이런 부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런 선도 있는데요. 4개? 이런 선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와, 됐습니까? 그럼 세로선도 있는데 와, 중간에 이런 선이 있군요. 오, 됐습니까? 허허허, 이거 많은데요. 하나, 둘, 셋, 넷.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근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와, 그럼 뭐 8개가 되겠습니까? 8개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건 무지하게 많은데. 그러면 또, 아이고, 점을 또 아예 또 다시 하나 또 그리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좀 큼지막하게 그려야 되겠는데요. 좌표 간격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해 가면서 하나, 둘, 셋, 됐습니까? 이게 좀 맞는 거죠? 와, 지금 뭐 이상한 점 찍으면 안 됩니다. 하나, 둘, 셋, 자, 점들 좀 찍어 보겠습니다. 와, 이거 좀 당황스러운데요. 자, 점들 0,3 됐고요. 자, 마이너스 2,1에서부터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부터 해서 점 3개 됐고, 된 거죠. 자, 이제 지금 제가 왜 이걸 또 다시 그었냐면요. 와, 3,1에서 3, 이 부분도 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들이냐면, 이렇게 3개 긋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렇게 3개 긋는 부분. 와,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부분을 빼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이 3개 긋는 부분들이 여기만 있는 거 아니라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이런 부분들 보이시죠? 보이십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와, 벌써 이것만 해도 8개를 빼는데요. 대단합니다.
근데 이것만 있을까요? 전 좀 발견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기울기가 2, 1 이렇게 되는 형태. 이렇게. 와. 그럼 여기서도 또 2,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습니까? 오, 그럴싸한데요. 와, 이게 쉽지 않네요. 또 있습니다. 아래로 이렇게. 됐습니까? 와, 이런 부분들. 기울기가 2분의 1에 해당하는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마이너스 2분의 1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대칭해서 가는 거니까 와, 이거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위에서 또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와, 2, 1, 2, 1 또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야, 지금 이제 헷갈립니다. 맨 처음에 4개 걷고 그 다음에 4개 걷고 지금 6개 한 거죠. 3개, 3개, 6개 이런 부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또 있겠죠. 뭐가 있겠습니까? 기울기가 2가 되는 형태가 있죠.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곳에서부터 출발해서 두 칸에 한 칸, 두 칸에 한 칸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런 부분이 있겠고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 거? 꼭대기에서부터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이 있겠죠.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또 3개가 된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저 반대편으로 또 마이너스 2 되는 경우도 있겠죠. 마이너스 2 되는 모양이니까 위에서부터 생각해주면 두 칸에 한 칸, 두 칸에 한 칸 이런 부분이 있겠고 와, 제가 좀 잘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형태. 그 다음에 두 칸에 한 칸, 두 칸에 한 칸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는 두 칸에 한 칸, 두 칸에 한 칸 한 칸에 두 칸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와, 또 6개가 또 있는 거죠. 와, 이렇게 좀 나오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부 이게 좀 20개가 되는 건가요? 와, 이런 부분들도 빼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제가 맞게 한 건가요? 오, 이게 마지막 문제에서 이게 만점 방식으로 나온 것 같죠? 자, 좀 계산도 그럼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7 컨비네이션 3 이 부분들은 7, 6, 5인데 6이 좀 소거되는 거고 5, 7, 35니까 이게 좀 70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2300 이렇게 되는데 뭐 70개를 일단 좀 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가 뭐 10이니까 이걸 뭐 40을 좀 빼면 된다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여기는 뭔가요? 4죠. 48, 32를 좀 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긴 1이었으니까 뭐 그냥 20을 빼면 되는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2300에다가 빼야 될 값이 얼마인가요? 그러면 130에다가 162가 되는 거예요. 162 이런 형태를 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러면은 200을 제거하니까 2100이 되겠고 60이니까 38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거예요. 와우, 2138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아야 되겠죠. 아, 이게 좀 주관식이죠. 맞아야 됩니다. 이제 순간 좀 보기 보려고 했습니다. 자, 큰 흐름틀 25번 좀 맨 마지막에 상당히 좀 까탈스러운 문제 나와서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만든 그런 문제가 되는데요. 자, 먼저 도형 그려야 되겠고 도형 부분들 뭐 이게 좀 헷갈리면요. 1사분면 형태에서 x 플러스 y는 이꼴 3 일단 요거부터 좀 출발해서 가면서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x에도 절대값 y에도 절대값 있으면 이런 그래프 그려서 대칭 이동해서 그래프를 좀 이쪽에서 그려가면 되겠고요. 되겠습니까? 그 나온 결과들을 또 대칭해서 아래쪽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경계 및 내부라고 했으니까 안에다가 이제 점들을 쭉 이렇게 찍어서 1개, 3개, 5개, 7개, 뭐 그럼 5개, 3개, 1개 이렇게 해서 전체 이제 25개의 점이라는 사실 알아서 그곳에서 3점 선택하는 건 됐고요. 이제 삼각형을 만들어야 되겠다. 안 되는 경우들을 빼야 되는데, 와, 7개짜리 줄도 있었고, 5개짜리 줄도 있었고, 4개짜리 줄도 있었고, 3개짜리 줄도 있었다라는 항목이죠.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꼼꼼하게 좀 해야 되는 거니까. 와, 3개짜리는 완전 하이라이트네요. 이런 선 자체가 뭐 20개가 되는 거니까. 그죠? 좀 제가 좀 잘 했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도 뭐 연습장에 펴놓고요. 꼼꼼하게 좀 잘 처리해서 뭐 확실하게 좀 잘 풀어가 점들을 좀 확인해서 풀이를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25번 창행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상당히 좀 까탈스러운 문제였으니까 복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간단하지만 아이디어 좋은 문제들이 몇몇 보였으니까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창행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